나사렛에서 찌포리로 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그래서 지저스 트레일 진행할 때 배수구를 2번이나 통과했었죠.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여기저기 한참을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재로는 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찌포리 국립공원 입구에 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을 진행하는 날에는 나사렛에서 찌포리로 넘어오는 도로가 크게 확장되어서 지저스 트레일 표시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 행선지인 찌포리 국립공원을 향하여 제가 알고 있던 이 길을 따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마치고 지도를 자세히 보니 이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길이 아니라 안쪽으로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와보니 실제로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져서 숲으로 들어가는 지저스 트레일 표시가 있습니다. 저 표시를 따라 그날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새로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보겠습니다. 도로를 건너 왼쪽이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실제 트레일을 할 때에는 첫날이어서 그랬는지 도로 옆 전봇대에 표시된 표시를 보지 못했습니다. 언덕으로 올라오니 생각지도 못했던 호젓한 길이 펼쳐지고 있네요. 시클라멘 꽃이 길 위에도 피어 있을 정도로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나사렛이 선명하게 잘 보이죠? 실제로 나사렛과 찌포리는 같은 생활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청년 2명이 말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둘 다 흰 말이었습니다. 저도 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지점에서 좀 헷갈렸습니다. 표시를 따라갔더니 올리브 밭이었죠. 그래서 일부 구간은 트레일 표시대로가 아니라 나름대로 길을 찾아갔습니다. 이 길도 짧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숲과 밭 사이를 걸으니 차가 다니는 콘크리트 도로를 걷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찌포리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침내 숲길이 끝났습니다. 이제 도로로 접어들어야 하는데 가축들이 넘어오지 못하게끔 막아놓았습니다. 이것을 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움푹 깊이 파인 배수로도 넘어가야 합니다. 이 도로가 첫날 실제로 지저스 트레일을 진행할 때 지나갔던 도로이므로 오늘 지저스 트레일 표시를 따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되밟아보는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점점 짙어지는 석양과 함께 콘크리트 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차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숙제를 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2탄입니다.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저스 트레일 표지판은 직진하라고 되어 있고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트레킹을 할 때 이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해서 저 밭 끝까지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저스 트레일 표지대로 가서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친 부분의 첫 일부분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곤란히 교차로를 어떻게 건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차량 이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사실 놓치기 쉬운 두 번째 포인트에서 밭으로 들어갔다가 앞에 보이는 숲을 지나서 이 굴다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저 지저스 트레일 표시를 보고 실제 트레킹 할 때는 너무 반가워서 저 표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라비 숲을 통과해서 키부츠 라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의 길 쪽으로 트레일을 찾아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트레킹 할 때에는 이 숲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보이는 동물 통과 방지 다리를 지나 저 앞의 굴다리 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에는 보지 못했던 트레일 표시의 흔적이 앞에 있네요. 그런데 표시가 이상합니다. 왠지
있던 표시를 흰색을 칠해서 지운 듯합니다. 그래도 그 방향을 따라 숲속의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역시 표시를 자세히 보니 지운 흔적이 또렷하네요. 숲길 끝까지 따라가 보니 그 끝은 곤란히 교차로입니다. 하지만 철조망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도로 바로 앞까지 가보았지만 철조망이 열려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결론은 일로는 못 간다야.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굴다리 건너편에서 곤란히 교차로 넘어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이상을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로 이동해서 곤란히 교차로를 넘어 안전하게 주차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보았던 표시가 끊어진 부분부터 표시를 따라 걸어보았습니다. 이곳에는 트래킹 표시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큰 도로는 육교를 통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표시를 따라 고대 로마의 길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돌길이 펼쳐졌지만 오히려 돌 위에 트래킹 표시가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에는 더 쉬웠습니다. 히브리어로 곤란히는 육상 전투부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교차로 안쪽에 곤란히 박물관이 있는데 이곳에 군사 전투 차량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고대 로마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철조망으로 길을 막아 놓았더군요. 드디어 로마식 도로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곳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곤란히 교차로가 생기면서 큰 도로를 건너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저스 트레일이 이곳을 지나지 않고 라비 숲을 통해 라비 키부츠까지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로마식 도로 있는 곳까지 왔지만 지저스 트레일 표시는 있지만 더 이상 갈 수 없게끔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고대 로마 도로 흔적을 한 번 더 보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숙제를 끝냈습니다. 저는 지금 파르티팀 앞에 서 있습니다. 4박 5일 동안 지저스 트레일을 진행하는 동안 시간과 동선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못했던 코스가 있습니다. 나칼 니무림에서부터 아르벨 골짜기까지의 코스입니다. 지금 그 코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파르는 마을이라는 뜻이고 지팀은 올리브의 복수입니다. 즉 올리브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지 주변에 올리브 나무가 아주 많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지저스 트레일 표시 돌탑입니다. 넓은 밭을 따라 한참을 가다가 골짜기로 들어섰습니다. 골짜기에서 또 트레일 표시 돌탑을 만났습니다. 마치 돌탑이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듯 했습니다. 갈림길이기에 돌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오른쪽 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돌탑은 아니지만 돌 위의 선명한 표시를 보니 왠지 힘이 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길에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볕과 올리브 나무와 이제 막 싹이 돋아 파릇파릇 생기를 품은 풀들이 만들어낸 색감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옹달샘도 있었습니다. 멀리 히탄의 뿔 언덕이 보이네요. 원래대로라면 저 언덕과 이 골짜기를 같은 날 걸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는 이렇게 길 위로 물이 흐르는 곳이 몇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이사이에 있는 돌들을 이용해 빠지지 않고 잘 건넜습니다. 마침내 아르벨 절벽이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시 골짜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가축들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문을 만들어서 막아 놓았네요. 자세히 보니 열고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는지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와.
안에를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저도 통과한 다음 다시 원래대로 쇠사슬로 고정해 두면 됩니다. 골짜기 위로 올라오는 오르막길이 제법 가파르고 길었습니다. 하지만 경치는 아주 좋았습니다. 쉬엄쉬엄 올라왔더니 어느덧 셋째 날 멘트 한 곳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저는 지금 나갈 니무림에서 아르벨 골짜기로 연결되는 트레일을 완주했습니다. 크파르 지팀에서 출발을 했고 제 뒤로 아르벨 절벽이 보이고 있고 왼쪽으로는 모샤브 아르벨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트레일의 길이는 약 8km 정도인데 시간이 무려 2시간 4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로써 지저스 트레일 셋째 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르벨 국립공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을 진행할 때에는 절벽 요새를 수리하느라고 절벽을 내려가는 트레일이 그날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짐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래도 트레일 후 며칠 쉬어서 다리가 다시 쌩쌩해졌습니다. 오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많이 있는 이 돌 표시는 고대 로마의 마일스톤 모양을 따라 만든 것입니다. 반대편에 니타의 절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절벽 아래로 펼쳐지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절벽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정상에서는 갈릴리의 북쪽 부분이 아주 훤하게 잘 보입니다. 이곳은 아르벨 절벽의 정상입니다. 여기에 쥐엄나무가 자라고 있어서 그래서 이곳 전망대 이름을 하루브 전망대라고 합니다. 뜻은 쥐엄나무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왜 이곳이 지저스 트레일에 포함되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중에 이 절벽에 올라서 갈릴리를 조망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절벽에 올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갈릴리를 조망한다면 분명히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절벽 아래가 막달라입니다. 그리고 기노사르와 갈릴리 북쪽의 타보카와 가버나움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블랙 트레일을 따라 절벽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바위에 설치된 손잡이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했습니다. 손과 발을 모두 활용해야만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절벽에 붙어서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어져 있네요.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바위 덩어리를 보니 왠지 마음이 졸여졌는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안에도 절벽길을 손잡이 계단을 이용해서 야무지게 잘 내려가고 있습니다. 돌을 깎아서 계단도 만들었음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너머에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몇 명 지나가나 보다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 많은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온 것이었죠. 네, 이 아르벨에는 제 뒤로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천연동굴이 무려 35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 동굴들을 이용해서 쉼터가 되고 혹은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적들에게 항전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길을 따라 절벽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멀리 앞서가는 사람도 있네요. 절벽 위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벽 앞모습입니다. 멀리 건너편에 니타이 절벽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벽 아래가 한참 남아있고, 그리고 그 앞에 현대의 미그달 마을과 기노사르 키부츠가 보이고 있습니다. 트레일 중에 이렇게 생긴 문이 많았는데요. 사람은 통과할 수 있지만 가축은 통과할 수 없는 문입니다. 아르벨 절벽 주거지입니다. 외부는 돌로 벽과 문을 만들었습니다. 내부는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집입니다. 이런 동굴집이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 절벽의 모습입니다. 퇴적암으로 이루어졌기에 쇠 연장이 있으면 비교적 쉽게 동굴을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켜켜이 쌓여있는 지층이 마치 벽돌을 쌓아 놓은 듯합니다. 이 부분부터 레드 트레일입니다. 깎아지는 듯한 절벽 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절벽 요새입니다. 요새를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실제 지저스 트레일을 할 때 이곳을 수리하느라 절벽 트레일이 임시 폐쇄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요새는 출입 금지입니다. 절벽 요새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희 옆을 지나갔습니다. 제 뒤로 아르벨 절벽 요새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요새가 최초로 만들어지게 된 것은 헤롯 대왕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받자 이 지역 사람들이 헤롯의 대항에서 반란을 일으킬 때 처음으로 요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요새를 유대 대반란 때 유대인들이 크게 확장해서 로마에 대한 항전을 할 때 이곳이 사용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이는 저 흔적들은 오스만 터키 시대 때 만들어진 요새 흔적입니다. 절벽 요새를 지나자 일부 주거지에는 올라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바위를 파서 만든 동굴 주거지 형태였습니다. 손잡이 계단을 따라 올라갔더니 제법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쪽 옆에 있는 사다리를 올라가 보니 동굴 주거지이면서 전망이 아주 좋았습니다. 동굴 주거지를 나와 레드 트레일을 따라 점점 절벽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특별한 시설물을 만났습니다. 절벽 아래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아주 의외였습니다. 절벽이 외길이기 때문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에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파란불이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랙 트레일에서 손잡이 계단으로 내려왔으니 이제는 레드 트레일을 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절벽 사이에 좁은 틈에 시클라멘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꽃이 피는지 정말 신기해서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손잡이 계단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쇠줄이 있는데 이 줄을 잡고 이동하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오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땀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올라온 듯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아내가 올라올 차례입니다. 저희가 올라온 곳의 경사도가 한눈에 들어오네요. 올라오면서는 몰랐는데 위에서 보니 경사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높이도 아주 높네요. 마지막 어려운 부분을 조심조심해서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평지 같은 곳만 조금 더 올라가면 됩니다. 와, 드디어 절벽을 다 올라왔습니다. 아르벨 국립공원의 블랙 트레일로 내려가서 레드 트레일로 올라오는 코스였습니다. 저는 이게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가파른 절벽을 올라올 때는 한 명만 통과할 수 있어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주 특별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군대에서 했던 유격훈련이 연상되었습니다. 지저스 트레일은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레드 트레일을 만났을 때 산을 내려가서 타부가와 가버나움까지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타부가 앞에 있습니다. 지난 4박 5일 동안 진행했던 지저스 트레일의 1차 목표가 타부가입니다. 이곳 타부가에서 2가지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팔복산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버나움까지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이면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까지 가는 옵션을 진행함으로 해서 지저스 트레일을 완성하고자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약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추가로 그 트레킹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출발해 보시죠. 제 뒤로 보이던 바위에 펩타페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7개의 샘이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지저스 트레일 표시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네요. 예수님 당시에 이곳에 샘이 7개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왼쪽 도로 위에 비잔틴 시대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타부가는 7개의 샘이라는 뜻의 아랍어입니다. 오병이어 교회 가까이에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입니다. 타부가에는 교회가 2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기념교회와 이렇게 베드로 수익권 교회 2개가 있습니다. 베드로 수익권 교회 주차장을 지나면 길 건너 왼쪽 편 언덕 위에 에레모스 동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들렸던 한적한 곳을 기념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주차장을 지나서 오른쪽에는 욥의 샘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7개의 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물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곳을 통해 갈릴리 해변까지 내려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변 옆 도로를 따라 안전한 트레일 길과 함께 표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동하면 오른쪽에 특이하게 생긴 해변이 있습니다. 마치 고대의 극장처럼 동그랗게 해변이 움푹 파인 곳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설교하신 곳이 이곳일 수 있습니다. 계속 트레일 길을 따라갑니다. 이곳에서 이 방향 표시대로 들어가면 가톨릭 교회, 즉 베드로 장로의 집터 교회가 나옵니다. 하지만 지저스 트레일은 저기 보이는 화살표 방향으로 연결되는데, 저 방향대로 가면 가버나움 항구가 있는 가버나움 국립공원이 됩니다. 그곳을 향하여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로 옆으로 트레킹 길이 이곳에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트레킹용 길에 만들어진 전망대에서
가톨릭 가버나움과 정교회 가버나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조금 더 가면 가버나움과 정교회라고 적힌 도로 표지판이 보입니다. 바로 앞이 가버나움 국립공원 입구입니다. 해변이 보이는 곳에 지저스 트레일을 설명해 놓은 큰 돌이 있습니다. 이곳이 종점입니다. 저는 드디어 지저스 트레일의 최종 목적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1세기 주거지들과 항구가 있는 가버나움 국립공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가리켜 예수님의 본동네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정확한 장소를 알 수는 없지만 오늘날 나사렛이 예수님 당시 때의 나사렛이듯이 제가 있는 이곳 가버나움이 예수님 당시 때 가버나움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저스 트레일이 이곳 나사렛을 출발해서 가버나움까지 이어진 것이죠. 저는 이 길을 4박 5일 그 이상을 걸었는데 그 시간 동안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풀 코스는 아니더라도 구간을 나누어서 하루 정도 길을 체험해 보실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지저스 트레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오.